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중 루프 센텐스에 관한 것입니다. 루프 센텐스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for문과 while문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문을 알아볼까요? for문은 조건을 보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유용한 구문입니다. 보통은 시작하는 초기값과 조건, 그리고 증가하는 방법을 정해서 진행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10번까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쿠폰에는 10개의 칸이 있고 한 번 탈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사용 횟수를 늘려가겠지요. 자, 검표는 이용권에 찍힌 도장의 숫자를 보고 10개가 다 찰 때까지는 놀이기구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10개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지요. 자, 이럴 때 포문을 사용합니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시작을 1이 아닌 0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군요. 그럼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확인해 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포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variable counter를 선언해 주고요. 포문에서 카운터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초기값을 주고, 그리고 카운트의 조건, 카운트가 언제까지 되냐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서 증감을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나 늘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지요. 자, 포문을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문 안에 다시 포문이 들어가 있는 다중 루프라는 개념입니다. 반복 처리를 하면서 이 안에서 또 다른 반복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깥쪽의 포문을 외측 루프라고 하고 안에 있는 포문을 내측 루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uter loop, inner loop 이렇게 얘기하죠. 자, 조금 어려운가요? 용어를 이용하니까 좀 어렵죠? 그럼 아주 쉽고 편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모두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구구단을 매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계산을 하는데 이제 많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구단을 익힐 때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하는 식으로 단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씩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하고 그 안에서 1, 2, 3, 4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외측 루프가 단을 증가시키고 내측 루프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중 루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볼까요? 먼저 variable i, 단을 얘기하는 i와 variable j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포문을 하는데 먼저 단은 2단부터 시작하죠. i는 2부터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한 단씩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포문을 하면은 2단위 할 때는 1부터 9까지 해서 곱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루프 센텐스는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for문과 아주 유사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for문과 유사하지만 반복할 횟수를 정하지 않고 조건만 보고 처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포문에 있는 카운터와 증가 방법이 없이 조건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한번 구문을 볼까요? variable count를 선언해주고 while 언제까지 카운트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증감자는 그 루프 안에 있습니다. count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do while문을 사용합니다. 먼저 한 번 실행하고 while 조건을 본다는 것이죠. 앞서 살핀 for문이나 while문은 먼저 조건을 살피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do while문에서는 do 문을 통해 실행을 한 번 하고 조건을 비교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 다시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하는 do while문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예제에서 사용자 로그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최초에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나면 루프를 돌 필요가 없이 로그인 되지만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다시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do while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처럼 말이죠. while문은 조건만 확인하기 때문에 실수로 항상 조건이 성립되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건을 비교하기만 하고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면 계속 반복하여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의 리소스를 다 사용하게 되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for문이나 while문에서 강제적으로 반복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걸 사용할까요? 자, A형 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위급하여 수혈이 필요합니다. 헌혈한 여러 사람 중에 A형 피를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루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A형 피를 가진 사람을 한 명 찾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혈액형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조건을 중간에라도 언제나 루프를 맞추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break입니다. break를 만나면 바로 루프에서 빠져나가 다음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처리할 때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그냥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든 예처럼 A형 피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이번에는 환자가 많아서 헌혈한 사람 중 A형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찾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혈액형을 보고 A형이 아니면 다음 사람으로 바로 넘어가고 A형인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에 적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아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명령이 continue입니다. 자, 지금까지 for문과 while문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게임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for문과 while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루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릭 브레이커 게임으로 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for문과 while문을 사용하여서 흐름을 제어하는 것, 이건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for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을까요? 예, 게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폭발음 효과할 때 벽돌이 공이 벽돌에 부딪히면 폭발하게 하죠. 그럼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애니메이션이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을 사용할 때 이전에 배열에서 설명했지만 반복문을 통해서 이 그림들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림 여러 개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폭발하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멋있지만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우리가 익스플로전 PNG.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개의 우리가 폭발하는 단계별 그림을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면은 바로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가 익스플로전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맨 처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는 배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는 40개. 그러니까 처음에 베리어블을 폼 안에 바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냐면은 40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링을 파일 이름을 주죠. explosion underbar 하고 여기 숫자를 주게 됩니다. 1부터 40까지 주죠. .png라고 해서 40개의 그림을 하나씩 1, 2, 3, 4, 5, 6, 7, 8 하면서 이름을 정하고 이것을 getSprite frame이라는 코코스투디의 펑션을 이용해서 실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에다가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배열에다가 넣어주죠. 그럼 40개의 그림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라. cc.animation 역시 코코스투디오의 신텍스죠. 0.04초 단위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우리가 폭발하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add animation에서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폭발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떠세요? 본 것처럼 어떤 조건, 초기값, 그 다음에 증가값을 주면서 폼을 통해서 반복 처리를 하게 돼서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만드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흐름 제어를 하는 루프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좋은 동영상도 즐겨보세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